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까지 열심히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뒤엎어지면서 방황을 했었는데요. 우연히 이곳을 알게 돼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접하게 되었어요. 정말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일도 있는구나 공감하면서 듣곤 했었는데, 제 사연도 만만치 않아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네요. 사실 계획대로라면 저는 지금쯤 유부녀가 되었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몇 개월 앞두고 전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이 어린 친구였어요. 우연히 직장 근처에서 지인을 만났다가 지인의 직장 동료로 만나게 된 거였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살갑게 대하고 저에게 호감을 표시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조용한 제 성격과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애교도 많고 말 그대로 애정을 쏟아주는 사람이었어요. 1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크게 다퉈본 적 한 번 없을 정도로 서로가 잘 맞았고 이런 게 행복이구나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님이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마다 1시간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왜 그런가 싶어서 물어보니 남자친구가 집에서 아주 귀한 늦둥이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1년 내내 전화가 계속 와서 남자친구에게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더니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사실은 자기야, 너무 충격받지 말고 들어. 사실 엄마가 자기랑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내가 데이트 나간다고 할 때마다 전화 오는 거야. 처음엔 그냥 몇 번 만나고 말겠거니 생각하셨는데 1년 넘게 만나고 있으니까 엄마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네. 언제 헤어질 거냐고도 하시고. 근데 나 엄마가 말하는 거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아. 알지? 내 마음은 자기 엄청 좋아하는 거. 그럼 지금까지 1시간마다 전화 온 게 날 만나고 있어서 그러신 거라고? 자기 다른 친구들 만날 때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나는 당신이 하도 집안에서 귀한 늦둥이 막내 아들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볼 때도 그런 줄로만 알았어. 근데 어머님은 나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신데 왜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야? 혹시 내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러신 거야? 맞아. 여자가 나이 많으면 나중에 아이도 그렇고 내가 기죽을 것 같다고 싫어하셔. 자기 그렇게 보기와는 다르게 나이 많은 것처럼 안 느껴진다고 내가 말했는데도 엄마가 믿지를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다음에 우리 엄마 보러 가는 건 어때? 안 그래도 엄마한테 소개해준다고 말은 했는데 계속 싫다고만 하셔가지고 막상 자기 보면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자기가 한 번만 엄마 보러 가주면 안 될까? 어머님 뵙는 거야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날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데 인사하러 갔다고 좋아하실까? 난 그게 너무 걱정인데. 처음부터 날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시는데 직접 본다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는데. 그런데 너무 충격이다. 우리 1년 만날 때 동안 진짜 1시간에 한 번씩 연락 왔었잖아. 다 나랑 만나는 게 싫어서 그런 거라니. 진짜 충격이네. 나도 엄마가 왜 저러시는지 이해 안 돼. 내가 자기 엄청 좋은 사람이라고 말도 하고 능력도 좋다고 했는데도 엄마는 원래 그 나이 때 되면 다 능력 있대. 하여튼 말도 안 통하고 어쨌든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거니까 자기는 신경 쓰지 마. 알았지?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어머님이 반대를 하시는 걸 알고 있었지만 계속 저랑 만나고 있었어요. 사실 전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고 싶었는데
시모가 보기도 전부터 싫어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너무나 충격이 컸습니다. 남자친구도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면서 자신감 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직장인이었고 남자친구도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평일에는 거의 만나지 못했는데 어느 날 반차를 내서 같이 만나게 됐던 날이 있었어요. 그날 낮에 커피를 마시려고 카페에 갔는데 우연히 남자친구의 어머님 시모를 만나게 되었죠. 남자친구 옆에 있는 절 보시자마자 눈빛이 바로 바뀌시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인사하니 다짜고짜 제 얼굴부터 몸매까지 싹 훑어보시곤 품평을 하셨습니다. 네가 걔니? 보기보다 어려 보이기는 하네. 뭐 얼굴에 뭐라도 한 거는 아니지? 우리 집은 성형 안에 받아주지 않아서 말이야. 우리 애보다 3살이나 많다고 들었는데 보기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아서 다행이네. 근데 이 시간에 너희는 왜 여기 있는 거니? 넌 일 안 하니? 우리 애야 오늘 오후에 쉰다고 했다지만 너도 우리 애 쉰다고 해서 쪼르르 쉬고 그런 거니? 아, 엄마, 왜 그래? 당황스럽게. 우리 오늘 일이 있어서 각자 반차 쏟다가 틈나서 만난 거야. 생각보다 괜찮아서 엄마도 당황스럽지? 거봐. 내가 우리 저기 엄청 괜찮다고 말했잖아. 엄마가 막상 보면 마음에 들어 할 줄 알았어. 안 그래도 엄마한테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잘 됐다. 여기 잠깐 앉아봐. 내가 커피 가지고 올 테니까 둘이서 대화 좀 나누고 있어. 어린애 꼬시려고 하면 외가는 뭐 반반 해야지. 난 아직도 만나고 있다고 하길래 얼마나 대단한 애인가 싶었는데 아들이 말했던 거랑은 다르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그래, 직장은 어디 다니니? 부모님은 뭐 하시고? 여기 근처에서 사는 거야? 아들 말로는 직급도 꽤 높다고 하던데 연봉은 얼마? 우리 아들 연봉이야 알고 있을 거고. 그래도 어린애 만나려고 하면 잘 갖춰야 하지 않겠니? 아, 집은 여기 근처고 직장도 이 근처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 지금 10년 차고요. 한 직장에서 오래 다녀서 직급이 높은 편입니다. 부모님께서도 두 분 다 일하시고요. 안 그래도 호열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갈까 하다가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네요. 저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됐고 내가 뭐 길게 그쪽이랑 얘기할 건 아니니까. 어쨌든 지금은 연애만 하고 있으니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으니까 어쨌든 호열이랑 잘 지내봐요. 내가 그래도 다 허락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아서 말하는 거니까. 다음에 정식으로 인사 오면 그때 자세한 얘기 하도록 하지. 그날 처음 본 순간부터 시모는 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셨어요. 하고 다니는 옷차림이나 들고 다니는 가방 브랜드부터 화장한 것까지 모두 체크를 하시고서는 마음에 드셨는지 그날 이후 남자친구에게 제가 괜찮다고 말했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전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다행이다 싶다가도 이런 집에 시집을 가려면 얼마나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 덜컥 겁이 나기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자친구와 결혼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연애에 집중하자는 마음이 더 컸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절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렇게 반대를 하던 연애를 엄마가 드디어 허락을 해주는 거라며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챙겨서 남자친구 집에 도착을 해서 보니 집안이 아주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집안 꼴을 보고
시간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며 저를 데리고 나가려던 순간 시모가 부랴부랴 나와 제 손목을 잡으셨죠. 어디 가니? 마침 잘 왔다. 안 그래도 집안 대청소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일찍 오다니 시간 잘 맞았네. 우리 집 청소하는 거 도와줄 거지? 내가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가구들도 좀 옮기고 버릴 건 또 버려야 하고. 호열이도 얼른 들어와. 내가 오늘 대청소한다고 했잖아. 여자친구랑 같이 오늘 청소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하니? 장갑 얼른 안 끼고. 네? 저도 같이 청소하나요? 아니,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오늘 날을 잘못 알고 온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너무 일찍 온 것 같다고 생각해서 호열 씨한테 다시 시간 물어보려고 하다가 온 건데. 호열 씨도 시간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제가 다음에 편하실 때 다시 올게요. 저까지 여기 있으면 어머님 더 정신 없으실 것 같아서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시간 맞춰서 잘 왔어. 나는 호열이가 천천히 오라고 말했다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집은 손님 이런 거 따지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와. 와서 저기 거실에 있는 그릇들 있지? 그거 좀 닦아라. 그릇이 하도 무거워가지고 내가 손목이 너무 아파서 안 되겠어. 알았지? 아참, 그리고 나는 음식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욕실 바닥도 좀 청소해주고, 알았지? 와, 자기 벌써부터 우리 엄마 마음에 쏙 들었나 보다. 엄마 원래 남의 손에 집안일 잘 안 맡기는데 자기 진짜 대단하다. 그것 봐. 엄마가 자기 만나면 엄청 좋아할 거라고 했지? 엄마가 자기 마음에 들어가지고 집안일도 하라고 맡기고 그러는 거야. 엄마 나한테도 집안일 잘 안 맡기는데 믿음직하지 못하다고. 진짜 부럽다. 자기네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얼른 청소하고 엄마 밥 먹자. 시모는 절 대청소를 할 때 부려먹으려고 초대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 앞에서 절 마음에 들어 하셔서 청소도 맡기는 거라며 부럽다며 짓거리는 남자친구를 보며 내 미래가 이렇구나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때 처음 전 남자친구에게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처음 집에 찾아갔던 날인데 청소를 하려고 불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을 했어요. 시모도 별로였지만 중간에서 대처도 잘 못하는 남자친구는 더욱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짐을 고했죠.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일주일이 넘도록 집 앞에서 떠나지 않고 잘못했다며 사과를 했어요. 본인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라서 잘못됐다는 걸 몰랐다면서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진짜 미안해. 나는 그게 엄마가 좋다는 뜻으로 시키는 줄 알았어. 진짜야. 나 집에서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엄마가 못 믿었다면서 나한테 못하게 했거든. 근데 자기한테 바로 집안일 시키니까 난 엄마가 진짜 마음에 들어서 그러시는구나 싶었던 거지. 나도 많이 반성했어. 다들 나한테 욕 한 바가지씩 하더라. 진짜 미안해. 아니야. 뭐 어머님 마음을 진짜 알았으니까 됐어. 그리고 당신이랑도 그만 만날래. 나도 귀한 딸인데 당신이랑 있으면 마치 내가 귀한 아들을 억지로 데리고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 당신도 이제 우리 집에 그만 찾아와. 다시 만날 일 없으니까. 자기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다음에 엄마가 그런 일 있으면 나 참지 않고 화낼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몰라서 그런 거야. 엄마가 그런 마음으로 자기한테 시킨 거 알았으면 나 그 자리에서 바로 화냈어. 진짜 미안해. 그냥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엄마 다시는 안 봐도 좋으니까 헤어지자고만 하지 말아줄래? 부탁이야.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말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때까지 저도 마음이 컸기 때문에 용서해주게 되었어요.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을 더 연애를 하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 시모를 마주친 적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를 통해서 간혹 듣게 되었던 소식은 시모도 그때 상황을 많이 미안해하고 반성한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은 단지 도움이 필요해서 앞뒤 상관없이 부탁을 했던 것인데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 생각도 못 하셨다고 저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셨습니다. 막상 시모가 사과를 하는 걸 들으니 그렇게 화가 났던 감정들도 한순간에 가라앉더라고요. 2년의 연애를 하던 중 남자친구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원래도 다니던 직장을 1년도 채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었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직장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며 말을 하길래 전 직장 이직을 다 준비하고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냐며 달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타났어요. 제 앞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다고 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철이 없다 느껴졌죠. 아니, 어쩌려고 그냥 직장을 그만둬 버렸어. 다음에 다닐 곳은 알아봤어? 자기 카드값도 많이 나오고 차 할부금도 내야 하잖아. 근데 그거는 어쩌려고? 이번에 직장 꼭 오래 다녀야 한다면서 차도 가분하게 샀던 거였잖아.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만둬버리면 저 차 할부금이랑 카드값은 어떻게 하려고?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다음에 직장 다닐 곳 다 구하면 그때 이직하면서 그만두면 된다고. 왜 그냥 그만둬버린 거야? 자기는 내 마음 공감 안 해줘?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멀쩡히 다니던 직장 그만뒀겠어. 자기 말대로 나 할부금도 내야 하고 카드값도 내야 하는데 근데 오죽하면 내가 직장 그냥 그만뒀겠냐고. 사람들도 너무 짜증나고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곳에서 어떻게 몇 년을 버텨?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까지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걱정되면 자기가 나 책임지면 되지. 그게 책임을 지고 안 지고 문제가 아니잖아. 너랑 나랑 따지고 보면 남남이야. 이렇게 대책 없이 일 그만두면 어쩌겠다고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 다른 직장 가도 마찬가지야. 다들 스트레스 받고 잘 안 맞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이번 직장은 사람들 다 괜찮다며. 그래서 주마다 두세 번씩 모여서 회식하고 그랬던 거 아니었어? 그렇게 짝짝꿍이 잘 맞았으면서 갑자기 안 만든다고 하는 건 뭐야? 에이, 그건 그거고. 이러는 게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지. 회식하는 거야. 노는 거니까 안 맞아도 맞춰가면서 놀 수 있지만 일은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말인데 자기가 이번에 카드값이랑 할부금 좀 내주면 안 돼? 내가 나중에 취업하면 싹 다 갚아줄게. 솔직히 우리 좀 있으면 결혼할 거잖아. 그런데 너 돈 내 돈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안 그래? 우리가 지금 부부도 아니고 너 돈 내 돈 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다른 곳에 가서도 사람들 안 맞는다 싶으면 그냥 그만두고 안 다닐 거야? 나는 자기가 좀 책임감 갖고 일을 좀 오래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의미로 내가 카드값이랑 할부금은 내주지 못할 것 같아. 알았지? 나중에 갚기는? 지금도 우리 데이트 비용 내가 다 내고 있잖아. 남자친구는 한 번씩 철없이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직장을 그만둬 놓고서는 다시 취업을 할 생각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기도 하고
할부금 카드값도 감당도 못하면서 사고 싶은 건 다 사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때쯤이 남자친구랑 슬슬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동안 몰랐던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대로 결혼을 해야 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정신 차리고 일을 시작하면 또 열심히 일을 하기에 그냥 한순간 방황을 하는 건가 생각을 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예단이나 예물, 신혼집 관련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 시댁이 인사를 하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자취집은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말을 꺼낸 적이 있었는데 시모는 깜짝 놀라시면서 본가가 지금 집이 아니라는 거냐며 물으셨죠. 아니, 너 전에 이 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던 거 아니었니? 그럼 그 집은 뭐야? 자취하고 있었던 거야? 그 집은 그럼 네 집이 아니라는 소리니? 아이고야, 내가 그것도 모르고 원래 본가가 뭐라고? 저기 지역 변두리에 있는 곳이라고? 아니 거기 지금 다 망해서 쓰러져 가는 동네 아니니? 공장밖에 없는 동네가 본가라는 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네, 저 원래 본가는 거기고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자랐어요. 이 지역은 직장 때문에 와서 살고 있는 거고요. 식구들도 지금 다 거기서 사는데. 어머님, 왜 그러세요? 호열 씨가 자세한 건 자기가 다 말했다고 해서 저도 굳이 설명할 필요는 못 느꼈었는데. 제가 뭐 전달 안 해드린 거 있어서 그러세요? 아니 너는 나이도 우리 애보다 한참 많은데 거기다가 못 사는 집 딸내미였어? 아, 내가 너 하고 다니는 거 보고서는 그래도 있는 집 자식이구나 싶었더니만 알고 봤더니 저기 변두리 지역이 너네 집이야? 거기에 잘 사는 사람이 누가 있니?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공장 다니는 사람들 뿐인데 거기서 집도 있고 일도 다니고 하면 참나. 아니 그럼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네? 아, 결혼 준비는 제가 모아둔 돈으로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호열 씨는 직장 생활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다니면서 돈도 많이 못 모아서요. 그나마 제가 모아둔 돈이 있어서 결혼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어머님, 근데 저희 힘으로 결혼 다 할 수 있고 생활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게 문제신 거예요? 아니 얘, 너는 양심이 있니 없니? 너보다 한참 어린애랑 결혼하는데 집이고 뭐고 다 해와도 모자를 판국에 너네 집이 저기 변들이면 네가 집을 해올 수나 있겠어? 너네 집 생활비나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에휴, 참 내가 정확히 알고서 허락을 할 것을. 에휴. 시모는 친정집이 사는 지역을 들으시고는 화들짝 놀라셨고 그 동네는 못 사는 사람들만 사는 거 아니냐며 한숨을 푹푹 내쉬셨죠. 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가 문제일까 싶은 생각만 들었어요. 따지고 보면 양가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결혼할 준비하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제가 모았던 돈으로 결혼을 하니 오히려 제 손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었죠. 거기다가 남자친구는 평소 가지고 싶어 하던 시계를 예물로 해달라며 몇 날 며칠을 졸라댔어요. 매일매일 하도 조르길래 무리해서 예물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뒤로 얼마 안 가서 갑자기 시모가 나를 봐왔는데 저희가 알아온 날은 절대로 안 되겠다면서 결혼을 미루자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남자친구도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데 거절할 수 없다면서 결혼 날짜를 잡는 걸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날짜만 정하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고 있던 와중에 어느 날 지인이 호텔 카페에서 남자친구를 봤다며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본인 남자친구와 어떤 여자가 같이 다정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누군가 싶어서 다음날 남자친구를 만나고 물어봤죠. 그런데 사진을 보더니만 남자친구는 사색이 되어서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내가 계속 설득하고 있었어. 우리 결혼한다고 하면 엄마 절대로 결혼식 안 오겠다고 하길래 내가 그래서 결혼식 미루자고 한 거야. 엄마 설득하려고 했거든. 그런데 엄마가 자기 말 안 들을 거면 소개해주는 선만 몇 번 보라고 해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나갔어. 나가도 마음에 드는 사람 없으면 자기랑 결혼해도 괜찮다고 해서 내가 나가게 된 거야. 자기한테 이런 상황 말하면 너무 서운해할까봐 나 말도 못했어. 미안해. 뭐? 이제 와서 그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까지 결혼 준비할 때는 별말 안 하셨잖아. 그리고 결혼 준비하면서 다 내가 준비했었고, 예물이며 다 받아놓고서는 이제 와서 엄마 설득하려고 그랬다고? 어머님은 왜 갑자기 반대하시는 건데? 결혼 준비하겠다고 했을 때는 알아서 하라고 별 말씀 안 해놓고서는 왜 갑자기 결혼하지 말라고 반대하시는 거냐고. 우리 엄마 성격 자기도 알지? 나 엄청 아끼시는 거. 그래서 좀 좋은 집안으로 장가 보내고 싶으셨나 봐. 근데 자기 본가가 여기 동네가 아니라는 거 아시고서는 엄마가 좀 화나셨어. 솔직히 자기도 그거 전에 다 숨겼잖아. 사는 거 물어봤을 때 여기서 산다고 했다며. 엄마가 그거 듣고서는 자기가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줄 아셨던 모양이더라고. 저번에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잘 얘기하지 그랬어. 뭐? 지금 우리 집 본가가 다른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라고?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해? 그리고 그건 자기가 알아서 말했다고 한 거 아니었어? 자기도 알고 있었던 거잖아. 근데 왜 갑자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집 다른 지역인 거 자기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번에 우리 집 얘기하라고 한 거 다 말했다고 했잖아. 아니야? 아니, 나도 말하긴 했는데 솔직히 나도 자기네 집 어떤지 잘 모르잖아. 저번에 인사 걸 때도 뭐니까 어머님 아버님께서 여기로 오셨었고, 사실은 나 그때 자기네 본가 가보고 싶었는데 굳이 여기까지 나오신다고 해서 뭔가 숨기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 보구나 생각을 했어.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 엄마가 거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일용직에 못 사는 집안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자기네 집 그 정도는 아니잖아. 나 그 정도라고 하면 좀 고민되는데. 알고 봤더니 시모는 저희 집이 지역 변두리에 있는 곳이라서 반대를 했던 것이었어요. 자취하고 있었던 동네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였고, 그런 동네가 본가라고 하니 그게 마음에 들어 시모는 허락을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막상 본가가 이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시모는 그때부터 반대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남자친구 역시 시모의 말을 들었는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못 산다고 한다면서 고민이 된다는 말도 서슴없이 하더군요. 전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어쨌든 더 이상 결혼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갑자기 시모의 태도가 바뀌었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결혼 준비는 잘 돼가니?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연락하려고 하다가 못했네. 나도 바빠서 말이야. 우리 그래도 이번 달에는 상견례를 해야 하지 않겠니? 안사돈 바깥사돈도 만나 뵙고 결혼식 날짜도 이제 확실하게 정해야지. 솔직히 나도 날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내년에 결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미루자고 한 건데, 뭐 그런 게 무슨 대수겠어. 그냥 좋으면 다 잘 살 수 있는 거지. 어머님, 저 호열 씨한테 들었습니다. 저희 집 본가가 지역 변두리에 있다고 해서 반대하셨다면서요. 저번에 호열 씨 호텔에서 선 봤던 것도 저 다 봤고, 솔직히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데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서요. 결혼은 안 하겠습니다. 호열 씨한테는 아직 말은 안 했는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연락 오시니 어머님께 먼저 말씀드려요. 어머, 아유, 우리 며느리 서운했구나. 내가 그래서 호열이한테 선보라고 한 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 호열이 외모도 반반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도 소개해달라고 난리였거든. 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안 하면 좀 그런 사이 있지? 그런 사람들만 소개를 해준 거야. 그렇게 만나도 호열이는 너만 좋다고 하더라. 우리 아들 해바라기 아니니? 어쨌든 서운할 수 있지만 그냥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죠.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라니까. 아차차, 그러고 보니 사돈댁에서 사업하시는 걸 왜 말 안 했어? 나 그거 듣고 깜짝 놀랐잖아. 그렇게 크게 사업하시면서 너희 결혼에는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니? 뭐 이거야, 내가 상견례에서 한번 물어봐도 되겠지? 네? 아니요. 어머님, 저 호열 씨랑 결혼 안 할 거고요. 상견례도 그러니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집 사업하는 거 처음 뵀을 때에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었고, 인사드릴 때도 해드렸고, 아마 호열 씨가 어머님께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그리고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는 거, 저희 집 사업하시는 것 때문에 갑자기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꼭 굳이 사업해서 잘 사니까 허락한다기보다는 솔직히 사는 게 다른 게 뭐가 중요하니? 서로 마음만 맞으면 됐지. 안 그래도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호열이한테는 네가 딱이야. 다른 애들이랑 붙어봐도 딱 맞는 애도 없을 것 같고, 우리 호열이 같이 배포가 큰 애는 사업가 집안에 장가가야 잘 풀리고 잘 사는 거거든. 아주머니, 착각 그만하세요. 저 당신 아들이랑 결혼 안 한다고요. 그리고 연애도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잘 맞는 사람 찾고 싶으시면 어디 한번 잘 찾아보시던가요. 아들 결혼시키는데 따지고 재시고 하다가 아들 장가나 보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허튼 수작 그만 부리세요. 시모는 저희 집 사업체를 아시고서는 바로 태도를 바뀌었던 것이었어요. 사실 저희 집 사업체는 엄마 명의로 되어서 아빠 성함만 알고서는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모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공장이 저희 집 사업체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고, 나중 돼서야 아시고서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결혼을 허락한다고 하셨던 거였어요. 전 시모의 태도를 보고서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파혼을 선언했죠. 역시나 파혼을 선언하자마자 남자친구는 부랴부랴 전화를 해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따져 묻길래 전 현실 파악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자기, 어떻게 그렇게 철없이 파혼 선언할 수가 있어? 엄마가 진짜 마음 아파하셔. 엄마가 그런 뜻으로 나 선보라고 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 잘 알면서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고. 엄마가 나 진짜 아껴서 그래. 우리 집에서 나 귀한 아들이라서 그랬던 거라니까. 그리고 이건 자기 잘못도 있어. 애초에 자기네 집 상황 잘 얘기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처음부터 자세히 말을 안 해주니까 엄마가 그랬던 거지. 이건 엄마도 자기도 잘못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뭔 소리야. 나 너랑 결혼 안 해. 그리고 연애도 안 할 거고. 너 같은 애랑 지금까지 몇 년을 만났다는 게 창피할 정도로 후회된다. 너 그렇게 한 푼 없을 때 내가 자기한테 제발 데이트 비용 좀 내라고 닥달한 적 있어? 매달 카드값으로 허덕일 때 너 한심하다고 뭐라고 한 적 있냐고. 너네 집에서 돈 없어서 네 빚 갚아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 내가 너네 집은 뭐 하는 거냐 말한 적 있었냐고. 결혼 준비할 때 돈 한 푼 안 쓰면서 예단이랑 다 요구할 때 내가 너네 집에선 뭐 해줄 거냐 말한 적 있었어? 그런 말 한마디 안 했었는데 뭐? 우리 집 못 사는 줄 알고 반대했다고? 기가 막힌다 정말.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 집은 그냥 평범하지만, 자기네 집이 진짜 가난하면 거기도 책임져야 할 것 같아서 그랬던 거지. 그리고 예물도 자기가 척척 사주길래 나는 그냥 잘 사는 집인가 생각을 했었어. 근데 자기네 진짜 사업체 크더라? 엄마가 아마 그 지역에서는 제일 부자일 거라고 하던데? 자기 그럼 우리 집 좋은 곳으로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속이니까 엄마가 지역만 보고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지. 어쨌든 파혼은 없던 일로 해. 나 이번에 조금 서운했는데 우리 엄마가 잘못한 것도 있고 나도 있으니까 용서해 줄게. 말귀를 못 알아쳐먹네. 나 너랑 결혼 안 한다고. 파혼할 거고 지금까지 결혼 준비하면서 든 비용들 다 청구할 거니까 그거나 준비해. 그리고 너 카드값 갚아줬던 것도 다 청구할 거니까 당장 내놔. 너 이거 안 내놓으면 어떻게든 콩밥 먹이게 할 거니까 각오하라고. 마지막으로 내 눈앞에 절대 나타나지 말아라. 알았냐? 남자친구는 뻔뻔하게도 결혼 준비를 하자며 말을 꺼냈고 파혼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전 그런 남자친구에게 화를 내며 절대로 결혼을 안 할 것이며 지금까지 들었던 비용 다 청구할 거라고 했죠. 심지어 결혼식이 가까워오면서 남자친구가 카드값을 못 내 고민하던 걸 해결해 줬었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전 민사 소송을 진행했어요. 남자친구는 끝까지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거라고 말을 했지만 이치한 내역도 존재했고 빌려달라고 말했던 메시지도 증거로 사용되면서 전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자친구는 저랑 결혼을 할 거라며 헛소문을 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네 집에서 저희 집 못 산다고 반대해서 결혼을 못했다며 소문을 내주었습니다. 그 소문 때문인지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들어왔던 선자리도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상견례를 준비하던 엄마 아빠도 제 파혼 소식을 듣고서는 기가 막혀 하셨어요. 안 그래도 회사로 누군가 전화와서 회사 사장님 딸이 저냐며 물어봤던 적이 있었다고 하던데 전 그 말을 듣고선 심호구나 딱 떠올랐어요. 부모님께서도 그런 집이랑 연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그 후 전 잘 살고 있어요. 사실 파혼 후유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워낙 당한 게 크다 보니 후유증도 없이 말 그대로 남자친구만 쏙 빠져나간 상태로 잘 지내고 있죠. 건너 들어보니 남자친구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회사도 안 나간 채 맨날 집에서 백수로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소비욕이 커서 그동안 쌓여있던 채무도 그 집에서 다 갚아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퇴직했던 시모도 다시 일용직 일을 나가면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집안 따지던 집이었는데 결국에는 아들 때문에 재산을 다 까먹었던 거죠.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있을진 모르겠네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저도
사람 보는 눈을 좀 길러보려고요.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 평생을 따라다닌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한 번 했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평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 오랜 시간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제 자신이 바뀔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의 시작부터 설명을 드려야 현재의 상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30년 전 그날의 안 좋았던 기억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저에게 한 사람이 다가온 적이 있었는데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었던 상태라 눈앞에 보이는 영정사진에 오열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한창 단풍이 짙게 문을 들었던 시기라 부모님께선 단풍여행 가신다면서 주말에 저와도 함께 가길 원했는데 저는 그때 특근을 해야 돼서 부모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부모님과의 마지막 인사 자리일 줄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버스 기사의 졸음 운전으로 인해 전복 사고가 났었고 저희 부모님은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날들이었지만 친척, 지인분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는데 3일장을 치르는 동안 같이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한참 어린 남자 직원이 장례가 끝날 때까지 정말 많이 도와줬었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제 곁에서 떠나지 않았던 남자 직원에 대해 뒤늦게 알고 보니 저를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회사 직원들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부모님까지 여의고 많이 힘들 텐데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저와 남자 직원이 잘 되길 은근히 바랬지만 그건 직원들의 바람일 뿐 저는 전혀 생각이 달랐어요. 다른 건 다 떠나서 나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났었고 남자로서 별로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역시 나이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인 반면에 그 남자 직원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10살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저에겐 남자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냥 동생으로만 보였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다른 사람을 만나기에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상태라 연애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계속 제 주위를 맴돌았어요. 부모님의 장례를 도와준 건 정말 고마웠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길 바랐었는데 그 남자는 저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었고 그런 모습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호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나이는 어리지만 생각이 깊고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그 사람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나쁘지 않은 관계로 이어나가게 되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의 감정이 깊어지다 보니 결혼 생각까지도 이어지게 되었죠.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걱정이 많았는데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을 때 예상했던 대로 그 사람의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였어요. 특히 그 사람의 어머니께서 거품물 정도로 강하게 반대를 해서 더 이상의 관계는 이어나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그 사람이 밀어붙이는 추진력은 상당했었고 결국 그 사람의 부모님은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모든 걸 저 혼자 결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인생 경험이 부족한 저로서는 많이 서툴렀었고 결국 이런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까지 이어져 버렸습니다. 결혼까지는 좋았는데 시댁 생활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결혼 전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모는 남편이 안 볼 때면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었고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들이 지속되다 보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질 것 같아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었던 남편한테 시모와의 갈등 문제를 털어놨어요. 그런데 예상과 다른 남편의 반응에 저는 당황했고 변해버린 남편에게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네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속 좁은 사람은 아니야. 결혼까지 허락해줬는데 뭐하러 당신한테 함부로 하겠어? 그냥 당신이 결혼을 반대했던 거에 대해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내가 봤을 땐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던데? 엄마가 나랑 결혼하고 며느리로 받아들인 만큼 딸처럼 대해주겠다고 하셨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당신이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면 좋겠어.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잘 지내야지. 나야말로 그러고 싶어. 그런데 어머님이 당신이 볼 때와 안 볼 때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나도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느끼는 감정들과 어머님의 행동들이 점점 지나쳐 가는데 당신이 말 좀 잘해주면 안 돼? 나도 같이 잘 지내고 싶지. 얼굴 붉히면서 지내고 싶겠어? 당신한테는 어려운 부탁은 아니잖아. 그래, 알았어. 다음에 갔을 때 내가 말 좀 잘해볼게. 그리고 이런 일 있을 땐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해줘. 집에 와서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잖아. 우리 엄마가 그 정도로 속이 좁지는 않은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좀 당황스럽긴 하네.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이고 내 말이면 무조건 다 들어주거든. 남편은 시모가 저를 함부로 대한다는 걸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 점이 서운하게 다가왔지만 그래도 시모와 너무 안 좋은 관계로 계속 흘러가는 것보단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주길 원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남편과 다시 시댁을 가게 됐을 때 저는 남편한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를 막대하고 있는데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아 뭔가 좀 이상해서 남편과 단둘이 있게 됐을 때 왜 아무 말도 해주지 않냐고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빤히 바라보던 남편은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졌고 그 말을 듣게 된 이후 너무 큰 실망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내 기준에선 엄마의 행동이 심했다고 생각되지 않았는데 당신한테 손찌검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잔소리일 뿐이잖아. 내가 봐도 너무 굼떠서 답답하긴 하던데 나이가 30대라서 그런 거야. 엄마가 한 번 말하면 즉각 움직여야 되는데 한 템포 느리니까 엄마가 화가 나는 거지. 좀 더 빠릿하게 움직여봐. 뭐라고? 내가 지금 이 집 가정부로 들어온 거 아니잖아. 그래도 어머님이 시키는 거 불만 가지지 않고 땀 흘리며 집안일 하고 있는데 시키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몸이 한계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내 몸이 굼뜨다고? 힘들어하는 나를 봤으면 좀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엄마는 내가 집안일에 손대는 거 정말 싫어해.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시킨 건데 내가 손대면 기분이 좋으시겠어? 다 당신 생각해서 보고만 있는 거라고. 무슨 대화를 심각하게 나누고 있는 거니? 너는 지금 내 아들과 대화할 시간이 있니? 빨리 가서 집안 청소 마저 해라. 내가 몸이 불편해서 집안일에 손도 못 대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집안일을 싹 다 해주니까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예전에는 삭신이 다 쑤셨는데 지금은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며느리를 드릴 걸 그랬어.
그리고 오늘 저녁은 갈비찜이니까 집안 청소 끝나면 바로 저녁 준비해라. 오래간만에 우리 아들 왔는데 맛있는 거 먹여야지.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은 갈비찜 먹는다는 말에 들떠서는 시모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저는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 모습에 화가 너무 났어요. 제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바람에 기분이 정말 안 좋았는데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자 남편이 그런 저를 보면서 시계를 바라봤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서 있을 거야? 이래가지고 오늘 갈비찜 먹을 수나 있겠어?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이 이렇게 굼뜨니까 우리 엄마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잖아. 나한테 집에서 불만을 털어놓기 전에 당신 행동부터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엄마, 저번에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그때 엄마 집에 다녀가고 이 사람이 집에서 불만을 쉬지 않고 털어놓는데 나한테 중간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결혼했는데 엄마가 시키는 일을 해야 돼서 기분이 안 좋다고, 자기를 대하는 행동이 너무 심한 것 같다면서 서운하다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냥 대충 알겠다고 했는데 오늘 엄마가 집안일 좀 시켰다고 또 나한테 달려와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잖아요.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는 거 토달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해.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네가 나에 대해 불만을 내 아들한테 털어놨었다고? 그렇게 되면 모자지간 분열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모르니? 너는 내가 나쁜 시애미가 되길 원하는 거지? 너희 부모가 동시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길래 불쌍해서 받아줬다니만 감사한 줄은 모르고 나한테 불만을 가져? 어머님, 일단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저도 이제 한 식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인정해주지 않고 이 사람 안 볼 때면 막말에 물건까지 집어 던졌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했겠어요. 저야말로 어머님과 좋은 관계 만들어가고 싶다고요. 생각을 해봐라. 내 아들은 20대 초반인데 너는 30대가 넘어갔잖아. 한두 살도 아니고 10살이나 넘게 차이 나는 너랑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이 정도도 많이 참아주고 있는 거야. 다른 집안이었으면 결혼 허락해 줬을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도 모자랄 판에 감히 내 아들과의 분열을 조장해? 너는 오늘부로 내 며느리가 아닌 집안일이나 하는 가정부로 여길 거다. 요즘 너 때문에 잠 한숨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서 흰머리까지 늘었는데 눈치까지 없으니 맞아도 싸지. 어딜 도망가? 당장 이리 안 와? 네가 우리 집에 오기 전에는 평화로웠는데 너 오고 나서부터 살고 싶지가 않아. 시모는 저에게 현관 앞에 있던 긴 장대를 꺼내들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달려들었어요. 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는데 남편한테 자기 험담하며 고자질했다고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장대를 사정없이 휘둘렀는데 그 상황에 남편은 도망치다가 더 크게 다친다면서 몇 대 맞고 끝내라는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어요. 전에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의심이 될 정도로 태도가 바뀌어버린 남편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고 너무 신중하지 못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부가 방에서 나와 목소리를 높이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시모의 분노는 이미 머리끝까지 차오른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무관심과 저를 막대하는 시모 때문에 점점 버티는 게 힘이 들어갈 때쯤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남편이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그런 모습이 실망스러웠던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는데 각방을 쓰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 저를 붙잡았고 강제로 부부관계를 하려는 행동에 화가 나 망설이지 않고 발길질을 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 알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 나는 지금 하루에도 수백 번 이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놔주겠대? 네가 나를 거부하면 할수록 나는 더 거칠게 행동할 거야. 우리 엄마가 언제 애 만들어 올 거냐고. 당신 나이가 1살이라도 젊었을 때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데 내 생각도 그렇거든. 당신이 나랑 결혼을 했으면 할 도리는 해야지. 우리 엄마가 원하는 손주 안겨드려야 하니까 저항할 생각하지 말고 당신도 내 뜻에 따라. 한 번만 더 저항하기만 해봐. 너 지금 뭐하냐? 여기서 도망가봤자 집안이야. 이리 오래도. 더러운 손 당장 안 치워? 나랑 결혼했다고 해서 내 몸을 함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술을 먹었으면 방에 들어가 조용히 잠이나 자.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 남편은 인사불성이 돼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고 저에게 거침없이 달려들었어요. 사람이 아닌 동물로 보일 정도로 인간 이하의 행동에 저는 손을 올렸고 뺨을 맞게 된 남편은 그날 저를 향해 사정없이 무력을 행사했어요.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저는 그날 이혼하겠다며 소리치자 남편이 시모까지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시모는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어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가지 못한다면서 이혼은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며 원하는 걸 얻으려면 손주 하나 낳아주고 가야 할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길래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자 시모는 자기 말을 무시한다며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남편이 누구 닮았나 했더니 손버릇이 시모를 그대로 빼다 박았더라고요. 저도 이판사판이었기 때문에 집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시모에게 돌진했고 그렇게 몸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남편은 술에 취해 그대로 뻗어버려 시모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도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길래 달려가 뻗어있는 남편을 사정없이 걷어차 버렸어요. 저만 바라보고 살겠다며 부모를 잃은 아픔을 본인이 채워주겠다고 제 마음을 뺏었던 남편이 저에게 손찌검을 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시모는 제가 남편을 향해 쉬지 않고 발길질을 하는 걸 보곤 저에게 또다시 달려들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눈에 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분노한 눈빛과 얼굴에 시모는 움찔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술에 취해 깨어나지도 못하는 남편과 저를 막대했던 시모에게 질려버린 이후 2번 다시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그렇게 꾸역꾸역 이혼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냈어요. 남은 인생 동안 2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한국 땅이 이렇게까지 좁은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 인간 쓰레기를 다시 만나게 되었던 거죠. 다시는 결혼 같은 거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었는데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졌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됐었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15살 정도 많은 회사의 대표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회사의 직원이었죠. 남자와 항상 거리를 두고 속마음을 꺼내지 않았던 저였는데 어느 날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제 얼굴엔 항상 그늘이 있는 것 같다며 어떤 사정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 마음 누구도 알아줄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대표가 먼저 자신의 아픈 과거를 꺼냈고 저는 그 말을 듣곤 너무 놀랐어요. 제가 겪었던 아픔과 너무 똑같았는데 그 사람은 저보다 더 힘든 일을 경험한 상태였죠. 그 사람도 저와 비슷한 나이에 결혼을 했었는데 그 사람의 부모가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갔다가
뜻하지 않았던 사고를 겪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날은 그 사람이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집으로 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대형 회사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기쁜 날이었고 가족들은 축하를 해주기 위해 장을 보러 갔던 거였는데 하필 그날 졸음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했던 버스와 충돌 사고가 일어난 거였습니다. 현장에서 그 사람의 부모는 숨을 거뒀고 아내분은 어린 딸아이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한 채 힘들게 버티고 있었지만 결국 세상과 작별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그 말을 들었던 저는 너무 놀랐었고 비슷한 아픔이 있다는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도 많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알고 보니 저희 부모님이 타고 있던 버스와 그 사람의 가족들이 사고가 난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저희는 놀라움에 서로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해주었죠. 그렇게 저희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한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잘 통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과거에 이미 한 번의 실패가 있었던 저였기에 그 사람이 나중에 저에게 조심스럽게 고백을 했을 때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곁에 있던 딸아이가 저를 너무 잘 따라주었고 거의 엄마로 여길 만큼 붙어 다녔던 터라 또다시 고민을 안 할 수 없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 주었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모습에 감동받아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사람의 아이를 둘 낳아 큰딸과 아들 둘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올 수 있었고 60 가까이 되는 동안 남편과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서로 이해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왔었네요. 그런데 평화롭던 저희 가정에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생기게 되었고 39살인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를 보게 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결혼할 남자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싶다길래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인사 온 남자의 얼굴을 봤을 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남편도 딸이 데려온 남자를 보고 많이 당황했는지 얼굴빛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사람은 제 전 남편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을 제 딸과 현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태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잠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온 전 남편을 강하게 붙잡아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어요. 저를 묵묵히 바라보던 전 남편은 제 팔을 뿌리치면서 불쾌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누구야? 당신 맞지? 똑쟁반 나라는 거 보니까 여기 가정 보러 들어왔냐? 얼굴 안 본 지 30년 가까이 됐는데 예전보다 얼굴 색깔이 많이 좋아졌네. 여기 집안 사람들이 잘해주나 봐. 앞치마 벗으면 이 집안 안주인인 줄 알겠어. 예나 지금이나 몸이 굼뜬 건 여전하네. 아이고 하상아. 그렇게 서빙해서 돈 받아먹고 살 수 있겠냐? 너는 그냥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고.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알아? 이 집안 재산이 570억이나 된다면서? 그 정도 재력이면 남은 인생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여기 이렇게 오래 있으면 쓸데없는 의심 받으니까 이제 그만 비켜줄래? 오늘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 하거든. 원래 내 계획은 혼전 임신이었는데 이 집 아가씨가 워낙 비싸게 굴어야 말이지. 결혼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길래 지금까지 호텔 근처에도 못 가봤다. 도대체 나이가 몇인데 혼전 순결이야? 이 집 아가씨가 왜 나를 좋아하는지 알아? 아빠처럼 푸근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좋댄다. 처음에는 그냥 귀여운 동생처럼 생각했는데 집안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을 듣고
굴러 들어온 돈다발을 걷어찰 수는 없잖아. 최대한 비위 맞춰주면서 살살 꼬드겼지. 몇 년간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아? 그래서 네가 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뜯어 말릴 거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까지 게 쳐다볼 수 있는 집안이 아니야. 전 남편은 저를 밀치며 거실로 나갔어요. 당장이라도 발로 걷어차버리고 싶었는데 제 딸의 얼굴에 기대가 가득 찬 눈빛을 보니 상처 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여태껏 남편의 아이를 제 딸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모든 걸 쏟아부어 키웠습니다.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큰 만큼 제 두 아들들보다 큰딸에게 애정이 많은데 전 남편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될까봐 너무 마음이 아파졌어요. 제 딸은 30대 후반이고 전 남편은 50대 초반이니 남편과 제 속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현재 남편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도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은 나이 차이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괜찮아도 전 남편은 절대로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일단 남편에게 알리려고 잠깐 대화 좀 하자는 말을 꺼내려 했는데 아직 서로가 소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수선한 자리에 딸이 제가 누구인지 먼저 소개를 시켜주려 할 때 전 남편이 자기가 전 남편이었다는 걸 말하게 될까봐 당황했는지 저에게 갑자기 말을 붙여왔어요. 저기요. 일단 잠깐 자리 좀 비켜주실래요? 제가 오늘 중요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어수선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쓸데없이 크게 만들지 말고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나 집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거든. 엄마, 중은 씨랑 아는 사이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래? 중은 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사진을 안 보여준 거예요. 나이 차이 때문에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 엄마? 그럼 이 사람이 정연이 너희 엄마란 말이야? 하나도 안 닮았는데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지? 이런 집안에 이 여자가 안주인 일이 없다고. 방금 전까지 떡쟁 만들고 정신없이 음식 나르고 있었잖아. 정연이 너희 집에 가정부가 몇 분 계신다며. 그럼 내가 자각한 거였어? 아유, 이런 몰라 뵀습니다. 그게 인사냐? 내가 네 장모다 이놈아.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와? 당장 내 딸한테서 안 떨어져? 너까지 게 넘볼 수 있는 여자가 아니야. 정연아, 내 입으로 밝히긴 그렇지만 저놈은 내 과거의 기억에서 지우고 싶었던 전 남편이었다. 너한테 접근했던 이유는 집안 재산을 보고 접근한 거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실토했어. 방금 전까지 대화했었고 네가 상처받을까봐 어떻게 말을 풀어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알게 될 문제인데 시간 더 끌어봤자 좋아질 건 없을 것 같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다시는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너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악몽을 꾸고 있다고. 일어나.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남편과 제 딸은 눈앞에 보이는 남자가 전 남편이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했어요. 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눈빛에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정신 나간 전 남편이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길래 사정없이 절편으로 얼굴에 뺨을 올려 버렸어요. 제가 이성을 잃게 되자 남편은 흥분을 가라앉히라며 전 남편에게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쳤는데 전 남편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제 딸은 180도 변해버린 전 남편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했는지 뺨에 손을 올렸고 분위기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었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저에게는 남편과 제 딸이 옆에 있어줬어요. 과거에는 부모님이 제 곁을 떠나고 무시당하면서 그 인간들에게 상처를 크게 받았지만 지금은 저에게 든든한 남편과 제 딸이 저를 전 남편에게서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은 저희 집에서 내쫓겼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저희 가족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이번 일이 있고 난 이후 딸에게 아빠 같은 남자도 좋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비슷한 연령대에서 진중한 사람 찾아보라고 좋게 설명해 주었네요. 제 딸은 아직까지 혼전순결을 유지하면서 자기 몸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처음 소개해줬던 남자가 전 남편이었다는 게 충격이었지만 그래도 더 큰 문제가 없이 해결되었다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 딸이 임신을 했다면 그건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불행이었을 텐데 다행히도 제 딸이 처신을 잘한 것 같아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네요. 제 딸이 약사인데 전 남편이 제약회사 부장으로 있으면서 치근덕거리며 접근했고 야무진 제 딸은 여러 번의 구애에 결국 넘어간 눈치였어요. 전 남편의 부모가 최근에 병들어 하나둘 떠나면서 측은하게 다가오니 딸이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 지금까지 이어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단 좋게 해결돼서 다행인 것 같네요. 2번 다시는 전 남편의 얼굴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힘들게 꾸려온 가정에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인간관계는 항상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쫓아다닐 수도 있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결혼을 했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는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자신의 일에 언제나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그 사람을 선택했던 건데 연애할 때와 결혼 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예전에 시부모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빚이 생겨서 남편도 그 빚을 갚기 위해 가족을 도와야만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보다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거였죠. 그 사실을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알게 됐지만 제가 집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결혼식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 다녀온 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전화를 하셔선 할 말이 있다며 저녁에 잠깐 얼굴을 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퇴근 후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시모는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시댁 식구들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시모가 왜 저를 보자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시댁 집안과 같이 합치자는 말을 갑자기 꺼내셨어요. 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많이 당황스러웠니? 그런데 보다시피 우리 집 좀 봐봐라. 너무 낡아 빠져서 살짝만 툭 쳐도 무너질 것처럼 너무 오래됐잖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집이 둘이 살기에는 좋겠지만 아파트가 그 정도 시세면 차라리 처분하고 살짝 외곽 쪽으로 나와서 전원주택을 짓는 게 어떻겠니? 그럼 너희도 새 집이고 우리도 새 집에서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파트 생활하는 것보다 전원주택 생활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트러블도 없어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잖아. 같이 생활하면 시애미가 매 끼니마다 밥도 챙겨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니? 너희들 방해되지 않도록 출근하면 내가 그때 집안 청소까지 싹 다 해주고 서로 필요한 부분들 챙겨주면서 같이 생활하면 이보다 더 좋은 가족이 어디 있겠니? 제가 그쪽으론 아직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회사랑 가까워서 선택한 건데 외곽 지역으로 빠지면 출퇴근 시간에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서 고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했으니 이 사람이랑 대화 좀 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웬만하면 최대한 좋은 방향 쪽으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며느리 네가 후회할 일은 없을 거다. 우리 집이 얼마 되진 않지만 처분하고 보태줄 테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라.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니고 앞으로는 평생을 함께 해야 되는데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좋게 해결 보도록 하자. 예상하지 못한 시모의 말에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저희 부부가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전원주택 생활을 같이 하자는 시모가 저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대충 둘러댄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시모는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듯 보였어요. 제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면 시댁 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쉽게 거절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과 의논을 하게 되었죠. 전원주택 생활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서로 가깝게 지내면 도움도 주고 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이득되는 부분이 많을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당신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에 좀 놀라기는 했었어. 나는 당신이 우리 엄마 말을 듣고 바로 결정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고민을 한다는 건 우리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면 왜 고민을 하는 건데?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이참에 우리 집 처분하고 동네 조용한 곳에서 전원주택 생활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걸? 나도 부모님이랑 함께 지내다가 당신이랑 아파트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나는 아파트보단 전원주택이 훨씬 좋은 것 같아. 아파트는 무슨 닭장도 아니고 우리 안에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 이 아파트 시세가 10억 정도라고 했으니까 외곽 쪽에 전원주택 짓고 살기에는 충분한 자금이 되잖아. 당신이 부담스럽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함께 지내면 이득이 더 많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시부모님이랑 전원주택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고. 남편도 시부모님과 같이 전원주택 생활을 하고 싶다면서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어요.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남편까지 원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 사실을 저 혼자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아 부모님께 제 상황을 설명해 드렸고 한참 동안 대화한 끝에 저희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마음이 편한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고 사소한 거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부모님의 행동들에 고마움이 컸던 저는 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집안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리게 된 선택이 옳았길 바라면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전원주택 생활을 하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잘한 결정이었다고 저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않으셨고 지금의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랬었는데 전원주택이 모두 지어지고 난 이후 제가 상상했던 그런 생활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점점 기분이 안 좋아졌고 시부모님과 남편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모였을 때 제가 가진 고민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시부모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시모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다르다고 결국 저에게 상처를 주셨어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충분히 알아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챙겨줄 수가 있겠니? 나도 사람이다. 살다 보면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으니까 잠깐 쉬고 싶었던 건데 이런 걸로 불만을 가지면 되겠니? 나도 너랑 약속한 거 당연히 지키고 싶지. 그런데 내가 나이가 몇이니? 그때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쉽게 설명했지만 집안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오히려 나는 네가 너무 야속하게 느껴진다. 저녁밥 안 차려준 게 그렇게 서운했어? 집안일 안 해줬다고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야 속이 편하니? 내일은 네가 원하는 대로 아침밥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해줄 테니까 이제 그만 말해라. 약속을 지켜야 속이 편하지? 어머님,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언제 집안일로 불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집 해드렸는데 삼시세끼 안 해줬다고 한마디 꺼낸 적도 없었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저희 집에 들어오실 때 연락 한 통이라도 주시던가 초인종 한 번만 누르셔도 되는 건데 바로 앞 건물이라고 아무 때나 비밀번호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저도 많이 당황스러워요. 서로의 사생활은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새벽 6시에 출근하는데 어머님이 새벽 3시나 4시에 들어오셔서 냉장고 뒤지시거나 갑자기 방문을 활짝 여셔서 저를 깨우시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급한 일 아니면 늦은 시간에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하고 편해서 그런 건데 그게 뭐 얼마나 신경 쓰인다고 사람 불편하게 만드니? 막상 필요한 게 있으니까 물어본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과 부딪히게 되니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살던 아파트를 처분해서 시부모님이 사시던 집 처분한 돈과 합쳐서 전원주택 2채를 지었는데 아무래도 한 채를 짓는 것보다 2채를 짓다 보니 평수는 좀 작아졌지만 그래도 둘이 살기엔 좋았고 시부모님도 만족하셔서 저도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에 당황스러웠었죠. 저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 결정한 일이었는데 저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더군요. 출근 시간이 1시간 정도 빨라지면서 저도 일찍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는데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안방문을 활짝 열면서 저를 깨우시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다 보니 제 신체 리듬도 완전히 깨지게 되었죠. 급한 일도 아니고 사소한 걸로 저를 깨우셔서 한번 잠이 깨면 날이 밝을 때까지 잠이 오지 않아 제 신경도 점점 예민해졌고 이런 문제로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놨는데 별일 아니라는 듯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시모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시부도 새벽에 들어오셔서 냉장고를 뒤지시거나 안방문을 두드리시면서 남편을 깨워 새벽에 술 한잔 하자고 저희 입장은 아예 생각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만이 안 쌓일 수 없었고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답답하기만 했었어요. 당신이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은 괜찮다고 하지만 내가 힘들다고 하잖아. 요즘 잠 한숨 잘 수가 없고 시부모님께서 언제 또 집에 들어오실지 몰라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고. 비밀번호를 바꾸면 가족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부터 내시는데 내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그냥 신경 쓰지 말라는 말로 마무리 지으면 끝나는 거야? 내가 전원주택 생활을 결정한 건 단순히 시부모님과 가까워지고 앞으로 당신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큰 결정을 했던 건데 요즘 들어 내가 내린 결정이 틀렸다는 걸 느끼고 있고 계속 후회를 하고 있다고. 우리 부모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당신이 좀 예민한 거 아니야? 나를 봐봐.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잖아. 아예 신경을 끄면 되잖아. 우리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든 말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면 안 돼? 당신이 아직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지. 나 봐봐. 아무렇지도 않잖아. 당신이랑 내가 같아? 아무리 가족처럼 생각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며느리고 시부모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고.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나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 전원주택에서 생활하기 전에 내가 제일 고민했던 걸 당신도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나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 건데? 삼시세끼 밥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집안 청소를 시어머니께 부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 하루 일과가 끝이 나고 집에서 쉴 때만큼은 배려를 좀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당신이 자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예고도 없이 안방문을 활짝 열어서 당신을 깨우면 기분이 좋겠어? 다음날 새벽같이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 때문에 잠 다 깨버려서 그대로 회사에 출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당신 기분은 어떨 것 같은데? 왜 말이 없어? 막상 입장을 바꿔놓고 보니까 할 말이 없어지니? 서로 지킬 것만 지켜주면 얼굴 붉힐 일도 없는데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 나를 전혀 이해해주지 않고 있잖아. 이게 배려인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이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어요.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 저 또한 실망을 하고 말았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시부모님의 예상치 못한 행동들이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점점 예민해지더군요. 더욱더 감정이 안 좋아지게 될까봐 최대한 빨리 모든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는데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시는 시부모님의 모습들이 저를 더욱더 서운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잠자리가 불편했는지 저도 모르게 눈이 떠졌길래 목이 말라 주방으로 나왔는데 제 드레스룸이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분명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집안 전체를 소등했었는데 드레스룸에 불이 켜져 있어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누군가 드레스룸 안에 들어갔는지 인기척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제 옷들 중에서 비싸 보이는 것들만 쇼핑백에 넣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제 옷을 쇼핑백에 넣으시고 계세요? 잠깐만 나와보세요. 가방까지 넣으셨네요?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새벽 4시예요. 제 물건을 허락도 없이 건드시면 어떡해요? 이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 지금 정말 많이 참고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아니, 어차피 돈도 많이 벌면서 이 정도는 가져가도 되잖아. 다 명품이니까 싸게 좀 팔면 사람들이 금방 사갈 텐데 이걸로 용돈 좀 벌면 안 되는 거니? 넉넉하게 드리잖아요. 그 사람이랑 제가 버는 돈으로 아버님, 어머님 용돈 챙겨드리는 게 부족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요. 당장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여보, 저기 베란다에서 좋은 물건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 꽤 비싼 게 팔릴 것 같지 않아? 골프채들도 명품인가 봐. 내가 봤을 때 몇백은 좋게 넘겠어. 아버님도 계셨어요? 정말 다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같이 살 수 없다고요. 더는 안 되겠네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저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이미 제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한 차례 비싼 물건들을 밖으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시댁 집안이 많이 부족하다는 건 알지만 용돈도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드리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쓰셨는지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셨고 좀 전의 상황에 대해 남편한테 전부 설명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남편은 오히려 시부모님을 두둔하면서 제가 잘못했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 놓았어요. 사람 착해 보이는 거 하나 보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집안이라도 결혼을 선택했던 건데 그날 처음으로 남편과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그랬어? 이게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야? 집에 조용히 들어오셔서 내 물건들을 함부로 가지고 가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걸 보고도 별일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야? 남의 물건을 훔쳐간 거나 다름없다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 글쎄, 나는 우리 부모님이 물건을 훔쳤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용돈이 부족하신데 돈을 더 달라고 하기에도 미안하시니까 나름 방법을 찾으신 거잖아. 두 분께서 한 달 생활하시는 돈이 많이 부족하세요? 용돈 좀 올려드리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역시 내 아들이 눈치 하나는 빠르다니까. 한 달 생활하는 용돈이 둘이 합쳐 200만 원밖에 안 돼서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생활비 쓰고 모임 다니다 보면 딱 보름 안에 다 써버리더라. 계산해 보니까 넉넉하게는 아니더라도 한 달 용돈이 400 정도면 딱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 내가 아는 지인들이 부부 동반으로 울릉도 여행 좀 가자고 하는데 너희들한테 용돈 좀 달라고 얘기하기도 그래서 며느리 옷이랑 가방 중에 명품들만 골라서 싸게 처분하려고 했지. 그런데 며느리 너는 우리 마음도 모르고 어떻게 나를 도둑 취급할 수가 있니?
이참에 새로운 옷으로 채워 넣으면 되는 건데 이 새벽에 난리를 쳐야겠어?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면 되는 거지. 굳이 내 아들 앞에서 범죄자 취급을 해서 나한테 상처를 줘야 되겠니? 더러워서 안 가져갈 거고 내가 미안하다. 잘못한 것도 없는 제가 오히려 조금의 인정도 없는 며느리가 되어버렸고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시자 남편이 처음으로 저에게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어요. 처음 본 모습에 당황한 저는 할 말을 잃었고 결국 서운함에 눈물이 흐르고 말았지만 남편은 저를 위로해주지 않았죠. 눈물 흘리면 그걸로 끝이야? 당신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 해결하면 되는 건데 우리 부모님을 도둑으로 몰아가?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당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내가 왜 당신을 선택했는지 몰라? 배려심 많고 나를 많이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서 함께 살기로 결정한 거잖아. 우리 부모님이 오죽했으면 당신 물건에 손을 대셨겠어? 울릉도에 가고 싶으신데 용돈은 다 떨어졌고 또 돈을 달라고 하기에는 눈치 보이고 미안하시니까 밤에 몰래 옷을 챙기신 거잖아.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전혀 아프지 않았어? 지금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고. 그 자리에서 용돈 드리겠다고 하면 좋게 끝날 일을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만 만들어서 상처까지 남겼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야? 당신이 우리 집안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그럼 시부모님 행동이 잘했다는 거야? 늦은 새벽에 집에 몰래 들어오셔서 허락도 없이 내 물건을 전부 털어가려 하시다가 나한테 걸린 건데 이게 그럼 잘하신 행동이냐고. 차라리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어떻게 이 상황에 당신은 내 편이 아닌 시부모님 편을 들어줄 수가 있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누가 잘못한 건지 얘기해봐. 그리고 내가 언제 당신 집안이 돈이 없다고 무시한 적 있어? 오히려 도와줬고 살던 집까지 처분하고 전원주택까지 지어드렸어. 세상 어디에 나 같은 여자가 있을 것 같아? 그만큼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거라고. 그런데 좀 전에 있었던 일들은 내 입장에서 말을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오늘 일로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내 마음이 큰 상처로 남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볼 거야. 차라리 아파트에서 살았을 때가 나는 훨씬 좋았던 것 같아. 전원주택으로 옮기면 당신이랑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착각이었어. 당신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 우리 관계가 앞으로 좋아질지 아니면 더 나빠질지 고민하고 나중에 다시 대화하자.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 물건에 손을 댄 건 가족이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시부모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제 편이 아닌 시부모님 편에 서서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있었죠. 그날 이후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미래가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잠 한숨 못 자고 날이 밝아 지친 몸으로 출근을 했어요. 제대로 된 컨디션이 아닌 상태로 일을 하다 보니 너무 힘이 들었고 겨우 하루 일과를 마친 뒤 퇴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전원주택 생활을 하기 전에는 퇴근하는 게 즐거웠는데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부터 집으로 가는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또다시 안 좋은 일들이 펼쳐질 것 같아 걱정이 많았었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가다 보니 어느새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안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어요. 그리고 주방에서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밝은 얼굴로 반겨주시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의자를 빼주셨어요. 퇴근하고 오는 동안 제가 상상했던 건 또다시 남편과 얼굴을 붉히게 되는 장면들을 떠올렸는데 전혀 반대되는 장면이 연출이 돼서 많이 당황스러웠죠. 얼떨결에 자리에 앉았고 시모는 저에게 고생했다며 밥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으로 밥을 푸려고 하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시모의 충격 행동에 저는 몸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제 밥이 얼어있는 냉동밥인데 혹시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 숟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얼어 있어서요. 잘못 주신 거 맞는 거죠? 맞게 줬는데. 입맛이 없니? 먹는 게 왜 이렇게 시원찮아?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니? 주는 대로 먹어라. 요즘 네가 열이 많은 것 같아? 시원하게 먹으라고 냉동밥 해준 거다.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며? 혈압 오르면 안 되니까 열 좀 식히게 냉동밥으로 먹어라. 그리고 이게 건강엔 더 좋대. 소화도 천천히 되니까 소식할 수 있잖아. 우리 집안이 부도가 났을 때는 밥이 먹기 힘들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서 식당에서 일할 때 남은 밥 있으면 싸가지고 와서 냉동실에 쟁여놓고 먹었다. 그러니 너도 볼만 가지지 말고 주는 대로 먹거라. 어제 일 때문에 아직까지 열이 올라와 있을 텐데 시원한 걸 먹어주면 얼마나 몸에 좋겠니?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랑 이 사람은 갓 지은 따뜻한 밥이고 저는 냉동밥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오늘 퇴근하고 집에 오는 동안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오늘만큼은 아무 일 없이 조용히 넘어갔으면 했다고요. 당신은 왜 그래? 우리 엄마가 다 생각해줘서 챙겨준 건데 정말 속 좁게 이럴 거야? 요즘 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것 같아 신경 써준 거잖아. 그래? 그럼 이 냉동밥 당신이 먹어. 나는 이런 대접 받고 싶지 않으니까. 어머님, 저한테 상당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적당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최대한 감정 억누르고 있는 거고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서 노력하는데 어머님이 계속 저를 건드리고 있잖아요. 너는 눈치가 없는 거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어? 어제 그 난리가 있었는데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리고 집에 들어왔으면 뭐부터 줘야 되는 거야? 어제 울릉도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신경 써서 음식 준비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두둑하게 봉투를 챙겨줬어야지. 그냥 자리에 앉아서 따뜻한 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 내가 너를 외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적지 않은 나이지만 그래도 가진 재산이 많고 능력도 있으니까 내 노후 보장이 될 것 같아 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눈치 없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찬밥 먹고 싶지 않으면
그만 일어나라. 그러니까 용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진작에 봉투 준비해서 찔러줬으면 좀 좋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시부모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니? 우리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내 잘난 아들 너한테 줬는데 돌아오는 것도 없고 요즘 내가 너희들 이어준 거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냉전 한 푼 없이 저에게 장가 보내놓고 꼴에 시부모라고 많은 걸 바라는 모습이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는 평생 함께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저는 남편한테 이혼을 통보했죠. 제 말에 시부모님께서 난리를 쳤지만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접혀버렸고 저는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되어 있던 2채의 전원주택을 즉각 헐값에 팔아 넘겨버렸고 시부모께선 자신들의 돈도 들어갔는데 동의 없이 처분했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죠. 남편은 제가 생각 없이 행동하고 있는 거라며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길래 저도 남편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자신들의 돈을 달라며 저에게 달려들었고 심각한 상황에서 남편은 말리지도 않길래 더는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던 거 억누르고 있던 제 감정을 터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남편의 뺨에 수차례 손을 올렸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는 순간 제가 CCTV에 찍혀 있던 시부모님과 남편의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전원주택 특성상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는 말에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는데 남편과 시부모님이 제 드레스룸에 들어가서 금품들을 훔친 행동이 포착이 되었죠. 남편과 시부모님은 발뺌했지만 결국 경찰서에 연행이 된 이후 자신들의 짓을 자백했어요. 모든 게 바닥이었던 사람들은 욕심만 앞서서는 제가 가진 모든 걸 가져가려 했었고 결국 저는 그 사람들에게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현재 이혼을 하게 됐지만 시부모님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기론 본인들이 워낙 없이 살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금품들이 너무 화려하고 고가이다 보니 제어가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시부모와 남편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금품을 훔친 범죄로 몇 번 조사를 받은 과거 범죄 이력까지 있었습니다. 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지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몰랐던 부분들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거에 현재 많은 충격을 받은 상태예요. 부모님께서는 큰 사고가 없었던 게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십니다. 안 좋은 일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